어이, 아가씨들, 우리랑 같이 한잔 어때? 오늘 밤 재미있게 놀아보자고. 죄송하지만 저희는 조용히 식사하고 가려고요.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뭐야, 이 아줌마가 까칠하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동네에서 날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말이야. 저희는 군인입니다.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마시고 저희를 보내주세요. 군인이라고? 그것도 여자 군인. 하하, 웃기네. 아줌마,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말고 우리랑 재미있게 놀아봐. 내가 이 동네 유흥가 다 주물러 잡고 있는 조태식이야. 손 떼세요. 마지막 경고예요. 경고? 너 같은 아줌마가 나한테 경고를 해. 야들아, 이거 봐라. 여자 군인이 나한테 경고를 한대. 군인이니까 민간인인 나를 못 때리겠지. 어림도 없지. 철석. 대대장님! 너희들, 뭐? 이 미친 아줌마가. 지금 너희가 건드린 것이 누구인지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곧 알게 될 거다. 뭐야? 저 아줌마가 우리를 밖으로 끌어내려고?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고.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제대로 놀아보자. 과연 이 평범해 보였던 아줌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조폭 7명을 상대로 벌어진 충격적인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도 남겨주시면 더욱 재미있을 것 같아요. 부산 해운대구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식당 엄마 손맛. 저녁 7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지만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하영아,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한턱 쏠 테니까 마음껏 먹어. 이미연 교육대대장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이어진 혹독한 야외 훈련을 마치고 그녀는 특별히 어린 부하들을 데리고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대장님, 정말요? 와, 오늘 진짜 대박이다. 김하영 하사가 어린아이처럼 환호성을 질렀어요. 평소 엄격하기로 유명한 대대장님과의 식사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소민이도 많이 먹어. 오늘 훈련에서 후배들 잘 챙겨줘서 고마웠어. 박소민 중사도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몇 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대장님과 식사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사복 차림이었어요. 이미연은 평범한 블라우스와 바지를 입고 있었고 단정한 단발머리와 화장기 없는 얼굴은 영락없는 동네 아줌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아가씨들, 뭘 드릴까요? 식당 사장님이 다가오며 친근하게 물어봤어요. 된장찌개 하나, 제육볶음 2인분, 그리고 공깃밥 3개 주세요. 오늘 정말 배고파 죽겠어요. 하영이가 씩씩한 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어쩐지 기운들이 남다르다 했더니 군인이시구나. 나라 지키느라 고생이 많아요. 계란찜은 서비스로 드릴게요. 사장님의 따뜻한 말에 세 사람 모두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식사가 한창일 때였어요. 갑자기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험상궂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조태식을 필두로 한 7명의 조폭들이었어요.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고 몸집이 커다란 그들의 등장에 식당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야, 여기 자리 좀 비워봐. 우리가 쓸 거야. 조태식이 오만한 어조로 말하며 다른 손님들을 내쫓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은 무서워하며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미연은 조용히 부하들에게 눈짓했어요.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식사를 마치자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조태식의 시선이 그들 테이블에 머물렀어요. 특히 이미연의 차분한 분위기에 흥미를 느끼는 듯 했습니다. 아, 저기 여자들 괜찮네. 특히 저 아줌마 뭔가 다른 분위기가 있어. 조태식이 부하들에게 속삭였지만 일부러 크게 말해서 이미연 일행에게도 들리게 했어요. 하영이와 소민이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이미연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그녀는 수십 년간 이런 상황들을 겪어왔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빨리 식사 마치고 나가자. 이미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조태식은 그들을 그냥 보내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이 아가씨들, 우리랑 같이 한잔 어때? 오늘 밤 재미있게 놀아보자고. 조태식이 비틀거리며 그들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그의 입에서는 독한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이미연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제력을 유지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조용히 식사하고 가려고 합니다.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어요. 하지만 조태식은 그런 거부를 더욱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야, 이 아줌마가 까칠하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동네에서 날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말이야.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고 사장님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연은 마지막으로 평화적 해결을 시도했어요. 저희는 군인입니다.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마시고 저희를 보내주세요. 하지만 이 말은 오히려 조태식을 더욱 자극했어요. 군인? 여자 군인이 뭘 할 수 있다고? 하하. 그는 이미연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으려 했어요. 바로 그 순간 이미연의 눈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가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가 예상치 못한 위기의 순간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태식은 아직 자신이 어떤 존재를 건드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조태식은 이미연의 단호한 거절에 오히려 더욱 흥미를 느꼈어요.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내더니 더욱 노골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군인이라고? 그것도 여자 군인? 하하, 웃기네. 그는 술에 취한 채로 비틀거리며 이미연의 테이블에 더욱 가까이 다가왔어요. 부하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말고 우리랑 재미있게 놀아봐. 내가 이 동네 유흥가 다 주물러 잡고 있는 조태식이야. 김하영 하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아직 어린 그녀에게는 이런 상황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대대장님, 하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미연을 불렀어요. 이미연은 하영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안심시켰어요. 괜찮아, 하영아. 조금만 참아. 하지만 박소민 중사는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격투기 경험이 있는 그녀는 당장이라도 저들과 맞서고 싶었지만 군인으로서의 규율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런 인간들이 정말. 소민이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어요. 조태식은 이미연의 침착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는 더욱 노골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아줌마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내가 누군지 모르나 봐. 그는 갑자기 이미연의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순간 이미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제했습니다. 손 떼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미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섬뜩한 차가움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조태식은 그런 경고를 비웃기만 했어요. 경고? 너 같은 아줌마가 나한테 경고를 해? 야들아, 이거 봐라. 여자 군인이 나한테 경고를 한대. 부하들이 일제히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식당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그때 조태식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을 했어요. 그는 갑자기 김하영 하사에게 다가가더니 그녀의 뺨을 철썩 때렸습니다. 군인이니까 민간인인 나를 못 때리겠지? 어림도 없지. 하영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녀의 어린 얼굴에는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영아. 소민이가 달려가 하영이를 부축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이미연의 마지막 인내심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평소의 온화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얼음보다 차가운 표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너희들. 이미연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의 무게는 실로 엄청났어요. 조태식과 부하들은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방금 전까지 평범한 아줌마로 보였던 여성에게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지금 너희가 건드린 것이 누구인지,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곧 알게 될 거다. 이미연의 눈빛에서는 15년간 극비 작전을 수행하며 단련된 전투병의 차가운 살기가 번뜩였어요. 밖으로 나와. 여기서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녀가 식당 문을 향해 걸어가자 조태식과 부하들은 잠시 당황했어요. 뭐야, 저 아줌마가 우리를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지만 곧 그들은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고작 여자 하나가 자신들 7명을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고.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제대로 놀아보자. 조태식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부하들에게 눈짓했어요. 이미연은 하영이에게 다가가 그녀의 빨간 뺨을 살펴봤어요. 하영아, 괜찮아? 네. 대대장님. 하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민아, 하영이 잘 돌봐줘. 내가 저 쓰레기들 처리하고 올게. 이미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냉혹했어요. 대대장님,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소민이가 일어서려 했지만 이미연이 손으로 제지했어요. 안 돼. 이건 내가 혼자 처리할 일이야. 너희는 여기 있어. 그녀의 명령조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이 담겨 있었어요. 조태식 일당은 이미 식당 밖으로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둑한 골목길에서 이미연을 기다리며 음흉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 아줌마 정말 나오겠어? 나와봤자 뭐 어쩔 건데? 우리가 7명인데. 오늘 밤 제대로 혼내줘야지.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지금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평범한 중년 여성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의 인간병기라는 것을 말이에요. 식당 안에서는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아가씨, 저 사람들 진짜 위험해요. 경찰을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미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곧 끝날 거예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영이와 소민이를 바라봤어요. 두 부하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대대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도 보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금방 돌아올게. 이미연이 식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녀의 등에서는 지금까지 감춰왔던 전사의 기운이 물씬 풍겨나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조태식 일당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아직 자신들이 어떤 존재와 마주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전투가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어둑한 골목길, 가로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주변을 비추고 있었어요. 조태식과 그의 부하 6명이 이미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음흉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정말 나오네, 저 아줌마가. 이제 아무도 안 보는 곳이야. 마음껏 해도 돼. 부하들이 킬킬거리며 웃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이미연을 만만한 상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미연이 골목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그녀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자, 이제 어쩔 거야? 여기서는 내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아. 조태식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아까 식당에서는 사람들 눈치 때문에 참았지만 여기서는 달라. 오늘 밤 너를 어떻게 요리해 줄지 기대되는군. 그는 이미연에게 한 걸음씩 다가왔어요. 부하들도 그녀를 포위하며 도망갈 길을 차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한다. 이미연의 목소리가 골목에 차갑게 울려 퍼졌어요.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사과하면 생명만은 살려주겠다. 뭐? 이 미친 아줌마가 뭔 소리를. 조태식이 비웃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이미연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 누구도 반응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였어요. 조태식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기도 전에 그의 오른팔이 꺾이는 끔찍한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 내 팔이. 조태식의 비명이 밤 공기를 갈랐어요. 부하들은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방금 전까지 평범해 보였던 중년 여성이 눈 깜짝할 사이에 그들의 보스를 제압한 것입니다. 형님. 부하들이 당황하며 이미연에게 달려들었지만 그것은 실수였어요. 이미연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우아한 동작 하나하나에는 치명적인 위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권도, 유도, 합기도, 그리고 실전에서 익힌 각종 격투술이 완벽하게 조합되어 나타났어요. 첫 번째 부하는 이미연의 회전차기에 갈비뼈가 부러지며 담벼락에 처박혔어요. 두 번째 부하는 관절기에 팔이 꺾이며 바닥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부하는 무릎차기에 명치를 맞고 거품을 물며 쓰러졌어요. 이게 뭐야? 괴물이야. 남은 부하들이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이미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15년간 극비 작전을 수행하며 쌓인 실전 경험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부하는 이미연의 손날치기에 목을 맞고 기절했어요. 다섯 번째 부하는 발목을 잡혀 공중으로 던져진 후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마지막 부하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연의 뒤돌려차기에 등을 맞고 쓰러졌어요. 불과 3분도 안 되는 시간에 7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모두 바닥에 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골목은 그들의 신음소리와 비명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조태식은 부러진 팔을 감싸 안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이미연을 바라봤어요. 너 대체 뭐야? 인간이야, 괴물이야? 이미연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그녀가 조태식의 깃발을 잡고 끌어올렸어요. 국군 간호사관학교 교육대대장 이미연 소령. 전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대대 소속이었다. 조태식의 얼굴이 더욱 새하얗게 변했어요. 707부대라는 이름은 그도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제거한 적들의 수는. 이미연이 말을 멈췄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앞으로 내 부하들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라.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정말로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거다. 그녀는 조태식의 다른 팔도 잡더니 살짝 비틀었어요. 뼈가 부러지지는 않았지만 극심한 고통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으악! 이건 내 부하를 때린 대가다. 그리고 이것도. 이미연이 그의 다리를 짓밟았어요. 여성을 함부로 대한 대가다. 조태식은 고통으로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기억해라.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특히 여성을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이미연이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몸을 일으켰어요. 바로 그때 골목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식당에서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어요. 경찰들이 골목으로 들어와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게 무슨... 경찰관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미연은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저는 국군 간호사관학교 교육대대장 이미연 소령입니다. 이들이 먼저 저와 제 부하들을 폭행하고 위협했습니다. 정당방위였습니다. 그녀는 군인 신분증을 제시했어요. 경찰관들은 이미연의 계급과 신분을 확인하고 놀랐어요. 그리고 식당에서 목격자들의 증언을 듣고 나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조태식과 부하들은 모두 구급차로 실려갔어요. 그들은 앞으로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미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식당으로 돌아왔어요. 하영이와 소민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대장님, 괜찮으세요? 하영이가 달려와 이미연을 살펴봤어요. 응, 괜찮아. 이제 안전해. 이미연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하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소민이는 감탄한 표정이었어요. 대대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별거 아니야. 우리 밥이나 마저 먹자. 이미연은 다시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두 부하의 눈에는 이제 그녀가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진짜 영웅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식당으로 돌아온 이미연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평상시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하영이와 소민이의 눈에는 그녀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대대장님, 진짜 대단하세요. 소민이가 감탄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격투기를 해본 그녀였기에 방금 전 이미연이 보여준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옛날에 배운 것들이지. 이미연이 겸손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하영이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했어요. 뺨의 붓기는 가라앉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영아, 괜찮아? 이미연이 하영이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그런데 대대장님, 정말 특수부대 출신이세요? 하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미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지금까지 숨겨왔던 자신의 과거를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거든요. 응. 15년 전까지 707 특수임무대대에 있었어. 707부대요? 와, 그럼 정말 엄청난 분이시네요. 소민이의 눈이 더욱 커졌어요. 707부대는 군 내에서도 전설적인 부대로 유명했거든요. 그때는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그냥 너희들 교육대대장일 뿐이야. 이미연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왜 특수부대를 그만두셨어요? 하영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어봤어요. 이미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 그 중에서도 더 이상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간호사관학교로 오신 거군요. 이제는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시려고. 소민이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희들을 가르치면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있어. 이미연이 두 부하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오늘처럼 너희들이 위험에 처하면 예전의 내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어. 그 순간 식당 문이 열리며 경찰관 한 명이 들어왔어요. 이미연 소령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연이 일어서며 대답했어요. 조사가 끝났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과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완전한 정당방위로 판단됩니다. 경찰관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됐나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조태식과 그 일당은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악행을 저질러온 조직 폭력배들입니다. 이번 기회에 모두 구속될 예정입니다. 다행이네요. 이미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경찰관이 떠난 후 세 사람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대대장님, 무서우셨을 거예요. 하영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무서워? 전혀. 오히려. 이미연이 말을 멈췄어요. 사실 그녀는 오늘 밤 오랜만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 것에 대해 복잡한 기분이었거든요. 오히려 뭐요? 소민이가 궁금해했어요. 오히려 후련했어. 너희들을 제대로 지켜줄 수 있어서. 이미연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어요.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거죠? 하영이가 어린아이처럼 물어봤어요. 당연하지.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들에게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하게 할 거야. 이미연의 말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때 식당 사장님이 다가왔어요. 소령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덕분에 저희 식당과 손님들이 큰 피해를 면했어요.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이 음식값은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언제든 오세요. 항상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하겠습니다. 사장님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이미연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부대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하영이가 말했어요. 대대장님,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저도 대대장님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강함이라는 게 꼭 싸움을 잘하는 건 아니야, 하영아. 이미연이 백미러로 하영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럼 뭐예요? 진짜 강함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옳지 않은 일에 맞서는 용기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지. 소민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대대장님 보면서 느꼈어요. 진짜 리더가 뭔지. 너희들도 언젠가는 누군가를 이끌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 서게 될 거야. 그때 오늘을 기억해. 이미연의 말에 두 사람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대에 도착한 후 이미연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하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자신의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파괴가 아닌 보호를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내가 찾던 새로운 길인가? 이미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오늘 하영이와 소민이의 눈에서 본 존경과 신뢰의 빛이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거든요. 진정한 강함은 힘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때에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국군 간호사관학교는 술렁였어요. 이미연 교육대대장의 이야기가 부대 전체에 퍼진 것입니다. 정말이야? 대대장님이 조폭 7명을 혼자서 다 쓰러뜨리셨다고? 하영이가 직접 본 거라니까. 진짜 순식간이었대. 역시 707부대 출신이시더라. 부대원들 사이에서는 이미연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이 생겨났어요. 평소 엄격하지만 따뜻했던 대대장님이 사실은 전설적인 특수부대 출신이었다는 것이 알려지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훈련장에서 이미연이 나타나자 부대원들이 더욱 바른 자세로 서게 되었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훈련을 시작한다. 이미연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 훈련은 단순한 체력 훈련이 아니다. 실전에서 자신과 동료를 지킬 수 있는 진짜 전투 기술을 가르쳐 줄 것이다. 부대원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평소 봤던 기본적인 군사훈련과는 차원이 다른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거든요. 하지만 이 기술들은 절대 나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오직 자신과 약한 사람들을 보호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다.
이미연의 목소리에는 강한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첫 번째 수업은 기본적인 호신술이었어요. 이미연은 하영이를 시범 상대로 불러냈습니다. 하영아, 누군가 너를 붙잡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니? 소리 지르고 도망가요? 하영이의 순진한 대답에 다들 웃었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 하지만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미연이 하영이의 팔을 가볍게 잡았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미연이 간단한 동작으로 하영이를 놓아주면서 시범을 보였어요. 복잡하지 않지만 효과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와, 대대장님, 정말 쉬운데요? 하영이가 감탄했어요. 진짜 강한 기술일수록 단순해. 복잡한 기술은 실전에서 쓸 수 없거든. 이미연이 부대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이야. 정의를 위해 싸우는 마음, 약한 사람을 보호하려는 의지. 그것이 진짜 강함의 원천이지. 그날 오후 이미연의 사무실에 방문자가 있었어요. 국군 간호사관학교 교장인 김준호 준장이었습니다. 미연아, 요즘 부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던데? 김 준장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네, 교장님. 부대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일 때문인가? 조폭들과 있었던 그 일 말이야. 김 준장은 이미 모든 상황을 보고받은 상태였어요.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로 부대에 영향을 끼쳐서. 아니야, 잘했어.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지. 김 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사실 그 조태식 일당은 오랫동안 이 지역의 골칫거리였거든. 경찰도 제대로 손을 못 댔는데 내 덕분에 깨끗하게 정리됐어. 다행입니다. 그런데 미연아, 정말 707부대 출신이었구나.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김 준장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어봤어요. 그때 일들은 잊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거든요. 이미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힘든 일이 많았구나. 김 준장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지 않나? 내 경험과 실력으로 이 부대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이미연은 하영이와 소민이를 다시 불러냈어요. 너희들 덕분에 내가 새로운 목표를 찾았어. 새로운 목표요? 하영이가 궁금해했어요. 응. 너희들 같은 후배들을 진짜 강한 군인으로 만드는 거야. 몸만 강한 게 아니라 마음도 강한 군인으로. 소민이가 감동한 표정을 지었어요. 대대장님 같은 분이 가르쳐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너희도 각오해야 해. 앞으로 훈련이 정말 힘들어질 거야. 이미연이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저희 준비됐어요. 하영이가 힘차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노크되었어요. 부대원 중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대대장님,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지? 부대 앞에 이상한 사람들이 몰려와 있어요. 조폭 같은 사람들인데. 이미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뭐라고? 대대장님을 만나자고 하는데. 혹시 며칠 전 일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연은 즉시 일어났어요. 너희는 여기 있어. 내가 확인하고 올게. 대대장님, 위험하지 않을까요? 소민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이번에는 우리 영역이니까. 이미연의 눈에 다시 차가운 빛이 돌았어요. 부대 정문 앞에는 정말로 험상궂은 남자들 여러 명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조태식 일당과는 다른 조직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도 달랐습니다. 혹시 이미연 소령님이십니까? 그중 한 명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죠?
저희는 조태식 일당에게 피해를 당했던 상인들입니다. 소령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미연은 깜짝 놀랐어요. 적이 아니라 감사를 표하러 온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조태식 일당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소령님 덕분에 이제 평안하게 장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상인들의 진심 어린 감사에 이미연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자신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6장 새로운 도전. 한 달이 지났어요. 이미연의 특별 훈련을 받은 부대원들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영아, 자세가 많이 좋아졌네. 이미연이 만족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김하영은 이제 예전의 겁 많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당당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대대장님 덕분이에요. 이제 누가 건드려도 무섭지 않아요. 하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박소민도 마찬가지였어요. 원래 의리가 강했던 그녀는 이제 진짜 리더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소민아, 너는 부대장감이야. 후배들을 잘 이끌어주고 있어. 감사합니다. 대대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나타났어요. 국방부에서 온 박영수 대령이었습니다. 이미연 소령, 잠시 시간 좀 내줄 수 있나? 박 대령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네, 대령님. 이미연이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최근 소령의 활약이 상부에까지 알려졌어. 박 대령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 무슨 문제 말씀이십니까? 이미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조태식 일당의 상급자들이 움직이고 있어. 그들이 소령에게 복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네. 이미연은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어떤 계획입니까?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소령의 부하들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 특히 그날 함께 있었던 2명을. 이미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절대 그럴 순 없습니다. 그래서 상부에서는 소령을 다른 부대로 전속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어. 그건 안 됩니다. 이미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떠나면 누가 제 부하들을 지킵니까? 소령이 여기 있으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박 대령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소령,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조직 폭력배들과 군이 얽히는 것은. 대령님, 제발 믿어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깨끗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연의 간절한 부탁에 박 대령은 한숨을 쉬었어요. 일주일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전속 명령이 떨어질 거야. 박 대령이 떠난 후 이미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여기 있는 것 때문에 부하들이 위험해진다면. 그때 하영이와 소민이가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대대장님, 웬일로 표정이 그렇게 어두우세요? 하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이미연은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어요. 뭐요? 대대장님이 전속되신다고요? 소민이가 놀라며 소리쳤어요. 안 돼요. 대대장님 없으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하영이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너희들 안전이 더 중요해. 이미연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대대장님을 지킬게요. 소민이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요. 저희도 이제 강해졌어요. 하영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연은 2 부하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했어요. 고마워. 하지만 이건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날 밤 이미연은 혼자 작전을 세웠어요. 조태식 일당의 상급자들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예전 707부대 시절의 인맥을 동원했어요. 형수님, 저 이미연이에요. 전화를 받은 것은 정보기관에서 일하는 선배였어요. 미연아,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도움이 필요해요. 부산 지역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정보 좀 알 수 있을까요? 조폭? 너 무슨 일에 휘말린 거야? 상황을 설명하자 선배는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연아, 그들은 생각보다 위험한 조직이야. 정치인들과도 연결되어 있고, 그래도 해야 해요. 제 부하들을 지켜야 하니까. 알겠어. 내가 조사해서 연락할게. 하지만 조심해. 이틀 후 정보가 들어왔어요. 조태식 일당의 상급 조직은 부산파라는 대형 폭력 조직이었어요. 그들의 두목은 최철수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배후인가? 이미연이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때 하영이가 급히 들어왔어요. 대대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소민 언니가 납치됐어요. 이미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퇴근하고 집에 가다가 검은 승용차에 끌려갔다고 목격자가 말했어요. 이미연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어요. 감히. 그녀는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하영아, 너는 부대에 남아있어. 절대 혼자 돌아다니지 마. 대대장님도 혼자 가시면 안 돼요. 괜찮아. 내가 반드시 소민이를 데려올게. 이미연이 사무실을 나서려는 순간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이미연 소령인가? 하하.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누구지? 부산파 최철수야. 우리 조카를 망가뜨린 게 자네군. 소민이를 어디 데려갔어? 걱정 마. 아직 살아있어. 하지만 언제까지 살아있을지는 모르겠네. 최철수의 비웃음 소리가 들렸어요.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 간단해. 자네가 혼자 우리 아지트로 와. 그럼 그 여자 놓아주지. 주소를 말해. 부산 서면 뒤편 폐공장. 혼자 와야 해. 경찰이나 다른 군인 데려오면 그 여자는 죽어. 전화가 끊어졌어요. 이미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명백한 함정이었지만 소민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야 했습니다. 하영아, 만약 내가 1시간 안에 연락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 대대장님. 하영이가 울먹였지만 이미연은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7장 최후의 전투. 부산 서면 뒤편의 폐공장. 을씨년스러운 건물이 어둠 속에 우뚝 서 있었어요. 이미연은 공장 입구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15년간의 특수부대 경험으로 이곳이 완벽한 매복지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최소 20명은 있을 거야. 그녀는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했어요. 하지만 소민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들어가야 했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희미한 전등 하나만이 넓은 공간을 비추고 있었어요. 왔군, 이미연 소령. 어둠 속에서 최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조태식보다 훨씬 더 위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소민이는 어디 있어? 이미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두르지 마. 먼저 인사부터 해야지. 최철수가 손짓하자 사방에서 20여 명의 조폭들이 나타났어요. 모두 흉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카 조태식을 병원에 입원시킨 게 자네였지? 그래. 그래서? 이미연의 당당한 태도에 최철수가 비웃었어요. 대단한 배짱이군. 혼자 와서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 그때 공장 한쪽에서 소민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대대장님, 오시면 안 됐는데. 소민이는 의자에 묶여 있었지만 다행히 큰 상처는 없어 보였어요. 소민아, 괜찮아? 네.
하지만 대대장님, 여기 함정이에요. 알고 있어. 걱정 마. 이미연의 침착한 대답에 최철수가 당황했어요. 뭐, 함정인 줄 알고도 왔다고? 당연하지. 내 부하를 구하는데 함정이 뭐가 중요해? 이미연이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탈출구와 적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좋아. 그럼 게임을 시작해보자. 최철수가 손을 들자 조폭들이 일제히 이미연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이미연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공격자가 칼을 휘두르는 순간 이미연의 몸이 바람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상대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무기를 떨어뜨린 후 무릎차기로 제압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공격자들도 순식간에 쓰러졌습니다. 뭐야, 저 여자가? 조폭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연에게는 20명이 많은 숫자였어요. 게다가 소민이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소민아, 고개 숙여. 이미연이 소리치며 소민이가 있는 곳으로 이동했어요. 그녀는 소민이를 묶고 있던 밧줄을 순식간에 풀어주었습니다. 대대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민이도 이미연에게 배운 기술을 사용하며 함께 싸우기 시작했어요. 좋아, 소민아. 하지만 무리하지 마. 이미연과 소민이는 등을 맞대고 적들과 맞섰어요. 최철수는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자 화가 났어요. 이 무능한 놈들아. 여자 둘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는 권총을 꺼내 들었어요. 이제 게임 끝이야. 총구가 이미연을 향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공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뭐야? 경찰이? 최철수가 당황했어요. 사실 이미연은 오기 전에 김준호 교장에게 상황을 알리고 왔던 것입니다. 혼자 오라고 했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것이었어요. 항복해, 최철수. 이제 끝이야. 이미연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끝이라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 최철수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이미연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그녀는 근처에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 던져 최철수의 손목을 맞췄습니다. 으악! 총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미연은 즉시 최철수에게 달려가 그를 제압했습니다. 끝났어. 공장 밖에서 특수부대와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이미연 소령, 괜찮습니까? 김준호 교장이 급히 달려왔어요. 네, 괜찮습니다. 소민이도 무사해요. 다행이네요. 정말 무모한 짓을 했어요. 김 교장이 안도하며 말했어요. 최철수와 그의 부하들은 모두 체포되었어요. 이미연 소령, 정말 대단했습니다. 경찰서장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저희가 몇 년 동안 잡지 못했던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셨네요. 며칠 후 부대에서는 이미연의 공로를 인정하는 포상식이 열렸어요. 이미연 소령의 용기와 헌신으로 지역사회의 큰 위험 요소가 제거되었습니다. 상급 부대장이 표창장을 수여했어요. 하지만 이미연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부하들의 안전이었어요. 대대장님, 정말 감사해요. 저를 구하려고. 소민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당연한 일이야. 나는 너희들의 대대장이니까. 하영이도 달려와 이미연을 껴안았어요. 대대장님이 최고예요.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소민이가 물어봤어요. 응, 이제 평화로울 거야. 이미연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날 저녁 부대 전체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대대장님 건배. 부대원들이 모두 일어나 이미연에게 경의를 표했어요. 고마워, 다들. 하지만 진짜 영웅은 너희들이야. 서로를 믿고 지켜준 너희들 말이야. 이미연의 말에 모든 부대원들이 뭉클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정신을 잊지 말자. 강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일 때야.
그날 밤 이미연은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15년 전 특수부대를 그만둘 때는 다시는 싸우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진정한 강함은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싸우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동료들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힘이었어요. 석 달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어요. 국군 간호사관학교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니, 둘, 셋, 넷. 훈련장에서 부대원들의 우렁찬 구령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미연의 특별 훈련을 받은 부대원들은 이제 누가 봐도 정예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좋아, 오늘 훈련은 여기까지. 이미연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훈련을 마무리했어요. 하영이가 땀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대대장님, 오늘도 정말 알찬 훈련이었어요. 하영아, 내가 많이 달라졌구나. 처음 왔을 때랑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이미연이 하영이의 성장을 뿌듯하게 바라봤어요. 소민이도 후배들을 이끌고 다가왔어요. 대대장님, 신입 부대원들도 적응을 정말 잘하고 있어요. 소민아, 내가 잘 가르쳐줘서 그래. 이제 진짜 선임의 모습이네. 그때 부대 정문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게 뭐지? 하영이가 고개를 돌려보니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부대 앞에 서 있었어요. 차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려왔습니다. 혹시 이미연 소령님 계신가요? 그 남자가 경비병에게 정중하게 물어봤어요. 이미연이 다가가자 그는 깊게 인사했습니다. 소령님, 저는 부산시청 안전과장 정민수라고 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이미연이 의아해했어요. 사실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최근 부산 지역에 새로운 조직 폭력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미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설마 또,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다릅니다. 저희가 소령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 과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시민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를 맡아달라는 겁니다. 시민안전교육이요? 네. 소령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일반 시민들도 기본적인 호신술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여성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말입니다. 하영이와 소민이가 눈을 반짝였어요. 와, 대대장님,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미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상부와 상의해 본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세요. 정 과장이 명함을 건네며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이미연은 김준호 교장과 상의했어요. 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우리 부대의 위상도 높아지고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하지만 본업에 소홀해질까 걱정되네요. 미연아,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보면 이미 충분히 검증됐어. 게다가 이런 활동이야말로 진짜 국민을 지키는 일 아닌가? 김 교장의 말에 이미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부산시민회관에서 첫 번째 시민안전교육이 열렸어요. 안녕하세요. 국군 간호사관학교 교육대대장 이미연 소령입니다. 강당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특히 젊은 여성들과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기본적인 호신술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한 상황을 미리 피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이미연의 강의는 실용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쉬웠어요. 하영이와 소민이도 시범을 보이며 도움을 줬습니다. 와,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간단한 동작으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다니. 참가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선생님,
혹시 정기적으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한 여대생이 손을 들고 물어봤어요. 물론입니다. 앞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할 예정이에요. 교육이 끝난 후 한 중년 여성이 이미연에게 다가왔어요. 소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딸이 대학생인데 늘 걱정이었거든요. 별 말씀을요. 이런 일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밤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하영이가 말했어요. 대대장님, 오늘 정말 뿌듯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맞아요. 이런 게 진짜 보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소민이도 동감했어요. 너희들도 고생했어. 앞으로도 함께 해줄 거지? 당연하죠. 두 사람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 달이 더 지나자 이미연의 안전교육은 부산 전역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참가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대기자 명단까지 생겼을 정도였습니다. 대대장님, 이제 정말 유명 인사가 되셨네요. 하영이가 신문 기사를 보며 웃었어요. 유명해지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미연이 쑥스러워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미연아, 나야. 옛날 707동기 정수연. 반가운 목소리였어요. 수연아, 오랜만이네. 잘 지내? 응, 잘 지내. 그런데 내 소식 들었어. 요즘 대단한 일 하고 있다던데? 별거 아니야. 그냥 할 수 있는 일 하는 것뿐이야. 미연아, 솔직히 말할게. 처음에 내가 707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많이 걱정했어. 이미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찾은 것 같아. 축하해. 고마워, 수연아. 언제 시간 되면 만나자. 옛날 이야기도 하고. 전화를 끊은 후 이미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옳다는 것을. 그날 저녁 부대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하영이가 말했어요. 대대장님, 저희도 나중에 대대장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너희들은 이미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정말요? 소민이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어봤어요. 응. 너희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성장을 보면 확신해. 언젠가는 너희들이 누군가의 든든한 지원자가 될 거야. 그 순간 부대원들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기억해. 진짜 강함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야. 함께할 때 더 강해지는 거지. 네. 모든 부대원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미연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이 감동했어요. 15년 전 특수부대를 떠날 때의 공허함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새로운 희망과 사명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미영과 그녀의 부하들에게는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확신하고 있었어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이미연 소령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평범한 중년 여성으로 보였던 그녀가 사실은 707 특수부대 출신이었다는 반전, 그리고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 조폭들과 맞서 싸운 용기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죠? 여러분은 이미연 소령의 마지막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모든 댓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읽어보고 있습니다.